잠깐, 야, 3년에 95%면은 거의 연 30% 아니야? 잠깐, 이거 대박인데, 생각해보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지금 전국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때문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청약이 지금 막 끝났고 며칠 후에 상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기회를 통해서 공모주 통계, 공모주에 투자하면은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거를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그 BTS라는 이제 그룹이 들어있다라고 하죠. 네, 저도 BTS는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어볼 정도면은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라는 거 있죠. 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독일에도 한번 와가지고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가 10분 만에 매진이 되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그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공모주 청약을 막 했기 때문에 이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일반적으로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논문을 찾죠. 자,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 40년 동안 그 IPO, 그러니까 상장, 공모주 이것만 연구하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빅히트 공모주 청약에 58조 원 들어갔고 1억을 넣으면 2주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뭐 경쟁률이 90대 1, 이거가 언제야? 첫날에 이렇게 모였다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40년 동안에 공모주만 연구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분인데요. 제이 리터라는 분입니다. 리터가 독일어로 그 기사, 나이트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공모주의 기사, 공모주의 장인,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분이 또 그리고 모든 공모주, IPO 관련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2020년까지 업데이트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1981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공모주 관련 첫 논문을 쓰셨고 2020년에도 또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공모주 관련 논문만 제가 다 세지는 못했는데 최소한 60개 정도 쓰신 것 같습니다. 와우, 논문 60개. 공모주에만 대해서 정말 공모주 장인이죠, 제이 리터. 이게 미국 데이터기는 한데 사실 그 이분이 연구한 거를 다른 나라에 적용해가지고 논문 쓴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연구를 먼저 하고, 이 연구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통하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인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비슷한 연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결과가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 통계만 봐도 대충 전 세계 공모주 시장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이번 기회로 제가 이 BTS라는 그룹이 7명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한 명이 화장실에 가서 빠졌나 해가지고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7명이 역시 맞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이런 것도 배우고. 보시다시피 저는 연예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이 들었죠. 이분은 40년 동안 주구장창 그 공모주 논문만 쓰고 있는데 40년 후 이들도 일을 할까? 그럼 이런 사람들 아직도 방탄소년단인가? 아니면 방탄할배단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공모주로 넘어가야죠. 공모 첫날에는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친듯이 지금 청약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공모 가격으로 우리 주식을 받아가지고 얘가 펑 올라가서 그때 팔아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리터실은 그걸 40년 데이터로 컨펌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쫙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1980년에는 공모주가 71개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다 받아가지고 첫날에 팔았다고 하면은 14.3%를 평균적으로 벌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하시고 1999년과 2000년에는 이 수익이 유난히 높습니다. 이때가 이제 나스닥 버블이 완전히 최고조에 와가지고 별 어중이 떠중이 인터넷 기업들이 다 와서 이제 공모를 하고 IPO를 한 이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공모주에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하루에 평균 70% 60% 이렇게 뻥뻥 뛰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80년대 90년대 수익은 뭐 다 그저 그런데 99년에서 2000년까지는 수익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요 2년에는 공모주 들어가면은 평균 65%를 먹을 수가 있었고요. 21세기에는 당연히 그 수익이 다시 줄었습니다. 한 평균 한번 공모주 들어가면은 이제 14.8% 정도 먹을 수 있었고요. 총 그 미국의 IPO 그 공모 상장이 8,610번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평균 18% 정도로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물론 99년, 2000년을 빼면은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 파란색이
그 해의 상장 기업 수를 이제 표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빨간 선이 그래서 평균 그 첫날에 얼마를 먹을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공모 가격으로 주식을 받아가지고 그 하루 만에 팔아버렸으면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이런 거고요. 99년 그리고 2000년 유난히 그 수치가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가 2000년 나스닥 버블 한번 팡 꺼지고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때는 당연히 상장을 못하죠. 아무도 공모주에 투자를 안 할 거니까. 그러다가 2010년부터 다시 그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BTS 팬님들, 자 여기 빅히트기 나왔으니까 이 영상 좀 봐주시고 조회수 좀 팍팍 좀 올려주세요.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는 한국에 12개 기업이 상장을 했다고 하는데 평균 수익은 52.4%, 꽤 높았습니다. 네, 조금 과열되었다는 얘기처럼 보이고요. 이제 성공률은 이제 그 12개 기업 중에서 9개는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75% 성공률이죠. 네, 상반기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9월에도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애가 카카오 게임즈겠죠. 얘는 공모가가 24,000원인데 하루 만에 2배가 올랐고, 그리고 그 시초가에 벌써 2배가 올랐고, 상장 첫날 종가가 62,400, 엄청나게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대박이었고요. 나머지 5놈들은 그러니까 뭐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아유 얘는 길다. 얘도 조금 이제 돈을 많이 벌었고, 이오플로우는 돈을 거의 못 벌었고, 앞타머 사이언스 얘네들도 뭐 쏘쏘 그랬고, 핌스는 돈을 좀 잃은 것 같고 하루 만에, BBC도 돈을 좀 잃었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첫날 수익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도 한국과 매우 비슷하게 71.8% 정도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983년부터 2020년인가 그런데 IPO가 7,716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2,175번. 그러니까 한 그 30% 정도는 망했죠. 첫날 수익이 0% 이하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70%는 돈을 벌었고, 그 중에서 60% 이상 수익이 나온 대박은 한 7% 정도 됩니다. 539번 있었는데, 근데 아마 99년, 2000년 데이터를 빼면은 이 그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0%, 60% 초대박 이런 수익은 네, 미국에서도 그게 크게 그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보면 지금 한국 공모주 시장이 좀 많이 과열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장기 수익은 어떤가? 이것도 재미있죠. 자, 일단 공모주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공모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다. 그럼 그거를 당장 첫날에 팔고 도망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매출액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PO 3년 동안에 이 공모주들의 수익이 어땠는가를 보면은 네, 매출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이 별로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Market Adjusted 이게 이제 그 미국 주가 지수와 비교해 가지고 수익이 어땠는가를 보는 건데, 일단 그 매출액이 상장 전 1,000만 불 이하인 그런 그 회사들은 네, 3년 동안에 그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 9%였고, 이거는 그 주가 지수와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44% 뒤처진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은 얘네들의 수익이 꽤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매출액이 1억에서 5억, 그리고 5억 불 이상 이런 기업들은 3년 동안의 수익이 꽤 괜찮았고요. 43%, 37% 나왔고, 그리고 마켓 애주어스트, 그러니까 그 비슷한 주식들과 비교를 해도 네, 수익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1억이 이하인 기업들이 상장을 했으면은 얘네들은 시장보다 수익이 크게 낮았고요. 30% 낮았고, 그 매출액이 1억 불 이상 기업들은 네, 평균보다 수익이 다소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였냐 하면은 이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다시 한번 상장을 할 때 매출 규모는 중요한데 흑적자 여부는 미국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매출액이 1억 이하인 그 기업들이 있는데 unprofitable 적자 기업들, profitable 흑자 기업들. 흑자 기업들의 수익이 조금 더 좋긴 한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이제 그 매출액이 1억 불 이상인 기업들인데 적자 기업, 흑자 기업 차이가 별로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상장 기업이 기술주인가 아닌가, 테크냐 논테크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건 저도 좀 놀랐는데요. 네, 기술주
상장 기업이 1980년부터 2018년까지 2,460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얘네들 3년 평균 수익이 77%. 이거는 그 시장과 비교해도 그 28% 초과 수익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짱구를 돌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매출액이 1억 불 이상이고 기술주의 경우에 초과 수익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 사례가 656번 있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3년 동안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평균 수익이 자그만치 95%. 와우, 3년 만에 95%. 이거는 시장과 비교해도 초과 수익이 55%. 이건 좀 대단하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공모주를 갖고 첫날에 이제 팔아치워야지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그 미국에서 테크 주식들을, 그리고 이제 상장할 때 매출이 1억 불 이상인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야, 3년에 95%면은 거의 연 30% 아니야? 잠깐, 이거 대박인데, 생각해보니까. 아이씨, 이거를 내가 좀 제목이 좀 제대로 올릴 걸 그랬네. 에이, 안타깝다. 아, 나 바보네. 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뭐가 있냐. 아, 이거는 그 수익 분포입니다. 자, 5년 수익을 봤는데요. 이제 공모를 딱 하고 그날 공모하는 날에 이 주식을 사가지고 5년 동안 보유를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를 보면은, 네, 그 3,429개, 그러니까 40%는 폭망했습니다. 공모가보다도 반토막이 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 마이너스 수익이 날 가능성은 41 플러스 18, 그러니까 약 60%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0에서 50% 수익이 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 지수보다 좀 처지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또 합쳐가지고 41, 18, 11 합치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초대박, 공모주를 사가지고 5년 만에 10배 이상 버는 거, 이게 10배 이상, 여기 20배 이상, 이게 30배 이상 버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총 1% 정도 되신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박이 날 가능성은 한 1%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그 상장 기업들이고, 요게 이제 매출액이 그 1억 달러 이상인 그런 기업들로 제안을 해봤는데, 네, 그 수치가 좀 덜 처참하게 변하는데,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반토막 이상 나는 기업이 5년 동안 반토막 이상이 28%, 그 5년 동안에 그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가능성이 27, 18이니까 6, 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초대박,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수익이 날 가능성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그 상장해가지고 5년 만에 이렇게 10배 이상 초대박 날 가능성이 1% 이하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 한국 시장이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상장 기업이 10배까지 확 오르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데, 그건 제 뇌피셜일 뿐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공모주 청약을 당첨이 되면은 첫날 수익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8%, 20% 이 정도 나는 것 같고, 네, 한국에서는 30%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기본적으로 수익이 미국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첫날 수익이 날 확률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잽싸게 이제 공모주를 받아가지고 공모가에서 받아서 첫날 잽싸게 팔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3년 장기 수익은 평균적으로는 별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이 1억 불 이상인 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테크 기업, 이런 데 투자하면 짭짤하게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3년에 걸쳐서요. 한국은 어떨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별로일 거에 500원 걸고 싶기는 한데요. 왜냐면은 한국은 진짜 거지 같은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하거든요. 하긴 뭐 미국도 그렇지 뭐 사실. 네, 그 이유는, 자, 한마디로 3년 장기 수익이 별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대주주면은 언제 회사를 상장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업이 재무제표가 이쁘게 보일 때, 그리고 그 시장이 과열돼가지고 아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뭐 이럴 때 보통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밋빛 그런 이제 환타지, 미래를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보통 상장을 하게 되죠. 지금 이 BTS가 아주 최고로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때 타이밍 딱 봐가지고 상장을 한 겁니다,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특히 새로운 기업에는 투자자들이 기대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특히 이제 이 상장을 하면서 이 기업과 이제 IB 은행들이 막 부추길 거 아닙니다. 이 주식 so great, yeah, 언론 플레이도 막 하고 yeah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기대가 엄청나게 커졌다가 그 기대가 실망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보면은 공모한 그 기업을 사가지고 3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은
수익이 별로였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예외는 1억 달러 이상 매출 기업, 기술 기업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제가 봐도 이번 영상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자화자찬. 그건 제가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그렇게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